이재명 대통령이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미소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주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증시 활황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지만 이는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체력 이하로 저평가받던 한국 시장이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들어섰던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기반인 자유의 본질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이를 키우기 위한 방향성의 하나로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 해소를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고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는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에게 지역과 청년에 대한 투자 확대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반시설 확보, 정주 여건 개선을 지방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며 중소기업과 창업, 스타트업에 더 많은 정책 지원을 할 거란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이 세계 최고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자신감과 함께 우리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 해도 괜찮다며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배경은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대미투자 특별법의 진척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보다 느렸던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쿠팡 사태 등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 중요하다며 방미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미국에 도착하는 대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국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에서 2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IOC와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FOC,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 검증 중에서 현재 2단계 FOC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올해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 회의를 열고 올해 2단계 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2단계 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장관이 직접 주관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 회의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연 4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추진 현황을 점검 관리하면서 FOC 검증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을 전시작전 회복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 역사는 전작권 회복 이전과 전작권 회복 이후로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4월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10월 FOC 검증을 거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뤄낸다는 구상입니다. 전작권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군은 6개 연합 구성군 사령부를 기반으로 보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수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도 강화합니다.
특히 선제 타격, 요격,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예산을 올해 약 8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조 5천억 원 이상 증액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86억 달러로 역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출기업 수 역시 2.5% 증가한 98,219개 사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수출 증가세는 하반기 들어 뚜렷해졌습니다. 하반기 증가율은 10.8%로 상반기보다 약 4배 높았습니다. 하반기에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이유는 상반기 때는 관세 협상이나 불확실성이 좀 높았던 시기였고 지난 8월에 정부가 좀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잘 이끌어내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때 수출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2위 품목인 화장품이 나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자동차는 76.3% 늘어난 90억 달러 수출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CIS 국가와 UAE 등 중동의 한국 중고차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화장품 역시 21.5% 증가한 83억 달러 수출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중기부는 한류 인기에 힘입어 미국, 중국 외에도 유럽연합과 중동까지 시장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상위 10대 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등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22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 전환하며 수출 1위 국가로 재부상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6.3% 증가한 11억 달러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710명, 전년 같은 달보다 627명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1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는 23만 3,7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6.2% 늘어났는데 이는 2007년 10.4%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출생에 영향을 끼치는 혼인도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11월 혼인 건수는 19,07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2024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1월까지의 누적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7.5% 늘어난 21만 4,843건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개월 지속해서 증가한 혼인의 영향과 30대 여성 인구 영향 그리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36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기준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났지만 사망자 수도 증가하며 전체 인구는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지난해 11월 인구는 9,968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자연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7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학점제. 고등학생이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등 공통과목을 공부하고 2학년부터는 일반, 진로, 융합 등 선택과목을 수강합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선택 중심 교육이라는 취지에도 현장에선 학점 이수 부담과 운영 어려움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입니다. 우선 공통과목은 이전과 동일하게 과목별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고교 2학년이 듣는 선택과목은 올해부터 출석률 기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택과목은 성적과 관계없이 출석만 잘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기존보다 기준을 완화해 학년별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이수로 인정됩니다. 학점을 제때 따지 못한 학생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됩니다.
미수 학생은 별도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해 신청 후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수강하게 되고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하게 됩니다. 과목 선택권도 넓어집니다. 온라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의 정규교원을 올해 777명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을 지원합니다. 교사의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를 연계 운영합니다. 기초학력 지도와 최성보가 별도로 운영되는 데 따른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겁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와 해외 상장지수 펀드 사이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종목 수익률을 2배 혹은 마이너스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등 다양한 ETF 상품이 국내에서도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런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그런 측면에서 높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 관련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하는 한편 ETF 투자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 발표한 7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1호 안건으로 29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논의합니다. 금융위는 진행 상황과 자금 소요 시점 등을 고려해 차례대로 7대 프로젝트 투자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국민참여형 펀드도 TF를 가동하고 구체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제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는 한 6월경에 일반 국민들께서 좀 가입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그렇게 만들어보자 그런 목표를 갖고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는 더 세게 쥡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라며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이보다 더 낮춘다는 설명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어 올리는 만큼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해 신축 매입 약정 물량 5만 4천 호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몰린 수도권의 4만 8천 호, 이 가운데 서울이 1만 5천 호에 달합니다. 최근 3년 실적과 비교하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대비 약 6배로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도는 무려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서울의 13,000호, 수도권의 44,000호 이상의 신축 매입 주택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향후 2년간 수도권 7만 호 착공, 2030년까지는 수도권의 총 14만 호 착공입니다. 입주자 모집도 본격화됩니다.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 임대주택 1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양적 확대와 함께 살고 싶은 집을 조성하기 위한 품질 관리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매입 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4월까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수조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사와 공급을 동시에 진행해 주택 공급 속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했다면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H도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 체결한 11,000호는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순차적인 착공과 적기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네 번째로 열린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과 AI 경쟁에서 속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성과 창출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향후 5년간의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 방향이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미션 지향형 R&D,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끊김없는 전주기 투자, 민관 원팀 전략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정부 AX, 즉 AI 전환 사업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부처별로 분산된 구조를 개선합니다. 부처들이 추진 중인 AX 사업들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AX 산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방안 안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개 부처가 참여하는 AX 사업은 올해 총 2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메뉴판식으로 제공하고 부처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공저작물을 AI 학습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 AI 유형을 신설해 공공저작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 주요 상권에 6개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최근 매출이 급성장한 한 유명 맛집.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감독 결과 해당 음식점은 청년 직원 38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겁니다. 노동법이 다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부당해고도 없고 최저임금도 적용 안 되고요. 휴일 휴가도 없죠.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 미가입을 비롯해 다수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여해야 할 연차 휴가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은 밀린 임금 5,1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시간 초과까지 더해 모두 7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겁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음식점에 즉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로계약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과 산재보험부터 직권 가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부는 소급 부과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처분도 병행합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거짓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짜 3.3 계약 근절을 목표로 올해도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미 측은 국무부 매뉴얼 내 비원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이 신설되었다며 매뉴얼 개정을 반영해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원 비자와 이스타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구경문 설명 자료를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근로자 대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내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미 양측은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올해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지원 방안과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봄철 산불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중앙과 지방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께서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도약의 길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 이후 첫 점검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시행 계획 마련,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과 미래도시펀드 조성,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등을 위한 하위 법령 마련 등을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부산과 대전, 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승인하고 3월부터는 관계기관과 지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